매달 월급을 받아도 통장 잔고가 제자리인 사람과 자는 동안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 사이에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구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구조를 모르는 채로 10년을 일하면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갇혀있던 25살 식료품점 직원이 어떤 노인에게서 7가지 원칙을 듣고 난 뒤 삶이 통째로 뒤집힌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레이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는 25이었고 작은 도시 변두리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매일 12시간씩 선반을 채우는 게 전부인 생활을 3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방세부터 빠지고 공과금이 빠지고 밥값이 빠지면 손에 쥐는 건 찻값 수준이었는데, 그걸 꾹꾹 눌러 담아 통장에 넣어도 반년이 지나야 겨우 한 자릿수가 바뀔까 말까 했거든요.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는데, 지각 한 번 없이 출근했고 맡은 선반은 빈틈 하나 없이 정돈했으며 퇴근 후에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음악 작업 화면 앞에 앉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욕이 사흘을 못 버텼다는 데 있었거든요. 월요일 밤에 피 끓듯 타오르던 열정이 수요일 저녁이면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금요일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파일을 여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중단을 반년 넘게 반복한 끝에 완성된 결과물은 정확히 제로였는데, 그 사실이 레이온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통조림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텐데 내 저축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건지, 뭔가 근본적으로 빠진 조각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또 한 주가 아무 흔적 없이 증발해버린 뒤라 마음이 특히 무거웠고, 레이온은 예전부터 동네에 소문만 무성했던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도맨이라는 노인이었는데, 땅을 여러 필지 갖고 있고 가게도 운영하며 소규모 사업체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퍼져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항상 느긋하고 쫓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거든요. 심지어 그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통장에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는데, 레이온에게는 그게 거의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도맨 씨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레이온은 멈칫했는데,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수수한 울타리 안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그 아래서 노인 혼자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속도가 다른 것 같은 정적이 마당 전체를 채우고 있었는데, 레이온은 긴장된 다리를 움직여 한 걸음씩 다가갔고, 노인은 눈을 들어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며 무엇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레이온은 자리에 앉자마자 속에 가둬뒀던 것들을 전부 쏟아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과 커지지 않는 통장과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누군가가 방향만 잡아주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절박한 기대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거든요. 전부 듣고 난 도맨 씨는 찻잔을 천천히 받침 위에 내려놓더니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왜 힘들어지기만 하면 매번 손을 놓느냐고요. 레이온은 고개를 숙이며 동기가 떨어져서라고 대답했는데, 노인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네가 빠진 가장 깊은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힘은 동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율에서 나오는 건데, 동기라는 건 기분이 좋을 때만 잠깐 들르는 손님과 같고, 규율은 좋든 싫든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가족과 같다는 거였거든요. 손님은 문을 열고 나가지만 가족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이온은 그 비유가 가슴 한가운데에 깊이 꽂히는 걸 느꼈는데, 노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짧은 옛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장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목수 출신의 장인이 살았는데, 그는 온 마을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시계를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벽마다 작업대에 앉아 톱니바퀴를 한 개씩 정밀하게 깎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작은 축에 기름을 바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 작업이 3달 넘게 반복되는 동안 시계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을 보이다가 곧 지루해했고 결국 등 뒤에서 대놓고 시간 낭비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계 껍데기 안쪽에서는 수백 개의 부품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오후 마지막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는 순간 시계 전체에서 묵직한 울림이 터져나왔고 똑딱 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는데 한번 돌기 시작한 그 시계는 이후 수년 동안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맨 씨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거든요. 시계를 살린 건 마지막 한 동작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인 수백 번의 조립이었고 돈이 불어나는 원리도 이것과 판박이라고요. 레이오는 자기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메 씨는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알려주겠다면서 성급하게 듣지 말고 한 줄씩 몸에 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레이온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준비됐다고 답하자 노인은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할 원칙부터 꺼냈는데 기둥 없이 지붕을 올릴 수 없듯이 종잣돈 없이는 어떤 구조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액수가 작아도 상관없으니 월급이 꽂히는 날 가장 먼저 정해진 금액을 빼서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에 넣으라고 했는데 빗방울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이면 도랑이 되고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는 것처럼 저축도 시간 앞에서는 반드시 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종잣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인이 바로 이어서 강조한 건 과실을 끊으란 거였는데 최신 기기나 당장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태우는 건 미래의 자기 지갑에서 직접 훔치는 짓과 다를 게 없다고 했거든요. 진짜 넉넉한 사람은 남한테 보여줄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 오히려 수수하고 허세에 쓴 10,000원은 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잿더미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 주제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사냥하라는 거였는데 자는 동안에도 쌓이는 수입의 씨앗은 생각보다 코앞에 깔려있지만 대부분이 지나치는 이유는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찾겠다는 결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동네를 직접 걸어보면서 사람들이 뭘 귀찮아하는지 관찰하고 온라인을 뒤져보면 아이디어는 이미 널려 있으며 그걸 포착하는 그 순간이 진짜 출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은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지금 쥐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초라해도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거였는데 계획을 손보고 또 손보는 사이에 한 달이 날아가고 석 달이 녹고 결국 인력을 통째로 통째로 사라진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했거든요. 작은 규모로 뛰어들면 넘어져도 타격이 가볍고 그 과정에서 몸으로 새기는 교훈이 이론서 10권을 읽는 것보다 실전에서 훨씬 값지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절대로 전부 써버리지 말고 고스란히 다시 집어넣으라는 원칙도 바로 뒤따랐는데 씨앗을 볶아 먹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초기 수익을 생활비로 녹이는 순간 성장 엔진이 꺼진다는 거였거든요.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입해서 포장을 바꾸거나 종류를 늘리거나 장비를 보강하면 그 재투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처럼 눈덩이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군데서 수입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곧바로 두 번째 통로를 뚫으라는 조언도 이어졌는데 나무가 가지를 한 방향으로만 뻗으면 바람 한 번에 꺾이듯이 소득이 하나뿐이면 그게 막히는 날 전부가 끝이라고 했거든요. 2개면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고 3개면 웬만한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틀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맨 씨가 가장 긴 시간을 들여 말한 건 인내에 대한 거였는데 돈이라는 건 처음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자라다가 어느 고비를 넘기는 순간 속도가 확 붙는 구조라고 했거든요. 10명 중 9명은 바로 그 느린 구간에서 이건 틀렸나 보다 하고 접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를 못 보는 것이고 그 고비를 이 악물고 버틴 한 명만이 시계의 첫 똑딱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오는 단어 하나도 흘리지 않겠다는 듯 온몸의 감각을 열어놓고 들었는데 가슴 안쪽에서 단단한 열기가 서서히 차오르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질문 하나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실행했는데도 끝내 실패하면 어떡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도맨 씨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거든요. 실패한다고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뭘 하든 한 번도 안 쓰러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핵심은 넘어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서느냐, 그 자리에 누워버리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했거든요. 일어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무대를 갖게 되고 누워버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조차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자기 과거를 직접 꺼내기 시작했는데 처음 뭔가를 시작했을 때 수중에 가진 게 거의 바닥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손을 뻗쳤지만 번번이 무너졌고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으며 가장 아팠던 건 믿고 손잡았던 동업자가 자금을 몽땅 가지고 증발해버린 사건이었다고 했거든요. 분노로 뜬눈 지새운 밤도 있었고 전부 접고 그냥 조용히 살까 하는 유혹이 수십 번 찾아왔지만 멈추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무너질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씩 교훈을 건져냈고 그걸 바로 다음 시도에 적용하면서 정밀도가 한 칸씩 올라갔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기자 돈이 제 힘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쉬는 날에도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틀이 잡혔는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 포기의 문턱을 밟은 횟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거든요. 도맨 씨는 레이온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이 반복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아무리 초라해도 오늘 바로 한 발을 내딛고 내일도 모레도 빠짐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왜 넘어졌는지를 반드시 뜯어보라고 했거든요. 실패는 벽이 아니라 갈림길이고 거기서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에 발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온은 그 순간 내부에서 뭔가가 선명하게 전환되는 걸 감지했는데 이전에 느꼈던 불꽃놀이 같은 흥분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려하게 터졌다 사라지는 폭죽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형체를 유지하는 숯불에 가까운 열기였습니다.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레이온은 몸을 움직였는데 쥐어짜서 모은 돈으로 재료를 사다가 저녁 시간에 직접 간식을 만들어 파는 아주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손님 숫자는 정확히 제로였고 둘째 날도 사정은 같았으며 셋째 날에는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거든요. 등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고 이제 장사꾼이라도 되려는 건가 하는 말이 귀에 꽂혔는데 이불을 뒤집어 쓴 밤마다 내일은 접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계장인이 떠올랐거든요. 그 시계도 첫 달에는 침묵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긴 시간 동안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린 끝에야 비로소 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레이온의 등을 밀었습니다. 전화는 어느 저녁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한 여성이 간식 6봉지를 한꺼번에 집어들더니 맛이 괜찮다며 이웃들한테 알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날 처음 보는 얼굴 3명이 나타났고 그 주가 끝날 때쯤에는 7명으로 늘었는데 금액만 놓고 보면 대단할 것 없었지만 방향이 맞다는 확인으로는 충분했거든요. 레이온은 들어온 수익을 한 푼도 빼쓰지 않고 전부 다시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포장을 새 것으로 바꿨고 맛 종류를 2가지 늘렸으며 허름하지만 모양새가가 잡힌 판매례를 하나 장만했는데 겉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비웃던 시선이 변했고 오히려 어떻게 시작한 거냐고 물어오는 사람까지 생겼거든요. 확신이 한 뼘 자란 레이온은 2번째 수입 경로를 열었는데 동네 식료품점 상품을 정리해서 온라인 배달 목록으로 올리는 서비스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느렸지만 한번 느린 구간을 통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고 매일 한 줄씩 목록을 추가하면서 밀어붙였거든요. 주 단위가 월 단위로 바뀌면서 2개의 수입 라인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커다란 나무 시계의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리듯이 레이온의 돈이 소리 없이 그리고 끊김 없이 그를 대신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폭발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매주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고 그 조금씩이 겹겹이 쌓이자 어느 날 통장은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오후 한 주치 수익을 정리하다가 레이온의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는데 숫자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벼락처럼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장작 한 줌씩 넣어서 서서히 달궈지는 아궁이와 같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한 순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직접 데우는 불을 자기 손으로 지폈다는 사실이 어떤 큰 액수보다도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레이오는 다시 도멘 씨를 찾아갔고 이제 제 돈이 저 대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돈이 아니라 네 자신이고 돈은 원래 절제를 증명한 사람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는 것이며 네가 규율을 세운 바로 그 지점부터 돈이 뒤를 따라온 거라고 했거든요. 레이오는 조용하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단단함을 품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 걸음에는 흥분 대신 방향이 실려 있었고 막연한 소망 대신 구체적인 실행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기가 첫 발을 떼게 해줬고 규율이 그 발의 궤도를 잡아줬으며 궤도 위에 반복이 쌓이자 불하는 결과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결국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시계의 첫 똑딱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